반갑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오늘도 신나게 놀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내렸네요. 사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고 파는 사람은 이익 실현하겠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를 보니까요. 30개 중에 4개 올랐는데 한 손에 맥도날드 들고 또 한 손에 콕 들고 디즈니랜드 놀러 가면 딱 되겠더라고요. 이 3개 회사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에 보면은 소매 판매 지수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 채용 공고 지표 이게 762만 개에서 708만 개로 줄었는데 이게 뭐 상당한 그 악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not bad. 이 자체가 지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거는 그 추세를 보기보다는 현재 그 수준이 중요한 그런 데이터라고 저는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한 1년 전만 해도 이게 500만 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700만 개 현재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화 환율도 꺾였고요. 유가도 꺾였습니다. 원유 가격도 꺾였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전서부터 제가 달러 선물 인버스 EX, 2X, 그다음에 원유 선물 인버스 투자하기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거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핵심은 어닝이죠. 어닝 지금 1사분기 어닝이 뭐 작년에 비해서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건 충분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얼마나 나빠질 거냐가 이제 관심이죠. 얼마나 나빠져야지 진짜 나쁜 거냐 이건데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S&P 500 기준으로 대략 마이너스 4.3% 가량 어닝이 줄 거다.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판단의 문제가 이제 남는 것 같습니다. 또 매출은 한 5% 정도 올랐다. 성장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IMF가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다시 다운시켰습니다. 10월 달에 3.7% 전망을 하더니 1월 달에 3.5% 전망했고요. 이번에 이제 3.3%로 다시 낮췄습니다. 농담으로요. 얘들 맨날 틀렸잖아요. 3.7 했다가 3.5 했다가 3.3 했다가 계속 틀렸잖아요. 틀렸다기보다 그냥 조금씩 나빠진 걸 확인하고 그대로 나빠진 걸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낮게 평가합니다. IMF 이런 자료는요. 이 사람들의 어떤 예측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중국하고 유럽 쪽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은 오늘 나온 거는 뭐 특히 이탈리아가 자기들이 GDP 성장률 1% 예상했다가 0.2%를 팍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계속 지켜봐야겠죠. 이거는 또 재밌는 거는 거의 이거는 오보에 가까운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치 미국하고 EU가 새로운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이런 어떤 보도가 주를 이루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공기 시장에서 EU가 도저히 보잉을 당할 수가 없으니 EU 전체 차원에서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와장창 지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WTO 규정에 위반된다 해서 보잉이 에어버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EU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게 보조금 분쟁입니다. 이거는 WTO 분쟁 조정 절차에 의한 것이고요. 거의 15년 된 겁니다. 15년. 이게 거의 이제 소송에서 보잉의 거의 사실상 완성으로 끝나가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잉이 이렇게 소송을 내니까요. EU도 맞소송을 낸 거죠. 미국도 보잉한테 보조금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소송이 다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 결론은 작년에 보잉이 거의 완성을 했죠. 한 22억 불 뭐 이렇게 손이 났다. 뭐 EU가 인정받은 한 1억 불 정도, 22대 1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요. 남은 절차는, 그러니까 보조금 때문에 손해를 본 만큼 보복관세 매길 수 있다. 이게 WTO 제도입니다. 제도. 그러면 자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업체 보잉을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그 2차, 3차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업체들이 손해본 것이 과연 얼마인지 확정하고요. 그 확정된 만큼 보복관세 매길 수 있으니까. 또 이유도 그러면 미국이 보용해준 보조금 때문에 얼마나 손해봤는지 그걸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 확정되는 대로 한 여름쯤 지나서 한 110억 불 정도로 미국은 이제 추산한다는 거죠. 미국 주장. 얼마가 될지는 확정 절차를 거쳐봐야 합니다. 서로 이 정도 규모로 보복관세 주고받겠다. 그걸로 끝입니다. 예. 끝. 아무것도 안 해요. 새로운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Not war, 예. but subsidy dispute. 예. 이게 끝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요, 저는 제 눈에 좀 들어오는 뉴스가 예. CME의 금리 선물 시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6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확률 15.2%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늘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수익률 곡선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지금 인플레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패드가 기준금리 작년에 계속 올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실패한 정책이다, 그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내릴 필요가 높다, 이것이 논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 경제는 이 화폐가 달러인데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계속 팽창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 통화 공급량도 늘려줘야 된다. 그래갖고 현재의 이 퀀티티브 타이트닝 정책, 자산 축소 정책은 맞지 않다. 이런 트럼프 주장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패드가 어떤 대답을 내놓는지 이걸 주목해야 될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 시즌에서 중요한 점은 각 개별 기업이 은행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은행이 줄었다면 왜 줄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뭐라고 말하는지 이걸 듣고 살펴보는 게 남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앞서지 말고 시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시장에 적응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 오늘 좀 아침 오전에 좀 출렁하겠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예, 그런 태도를 저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섣불리 이익 처분하지 않고요. ETF 인버스 2X로 계속 물량을 늘려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봐서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한다고 판단되면은 이익 난 거 저는 ETF 레버리지를 주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ETF 레버리지 인버스 2개 가지고 균형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던져버리면 되고요. 뭐 10초만 1초도 안 걸리니까 던지는 거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명하게 즐거운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땡큐.